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이스라엘 LB 시스템즈가 시가전에 특화된 배회형 탄약인 라니어스의 프로모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들은 라니어스가 시가전에 투입되면 적들에게는 악몽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인 항공기에는 시가전이나 실내 정찰 감시에 특화된 드론과 소총이나 드론 런처를 탑재해 대인 공격에 특화된 드론 등이 이미 실용화돼 있어 소대급 전투의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발표한 시가전에 특화된 배회형 탄약인 라니어스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시가전에 투입되면 적들에게는 악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B 시스템스가 발표한 라니어스는 최대 이륙 중량이 1.25kg이며 비행 시간은 7분밖에 되지 않지만 레이싱 드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멀티콥터 타입 드론으로서는 비행 속도가 최대 72km에 달해 드론 중에서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또한 여러 센서와 관성 계측 장치를 탑재한 카메라 유닛과 SLAM 알고리즘 및 엔비디아 제슨 TX2로 작동하는 AI 기술을 탑재하여 미지의 실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조우한 물체나 인간의 식별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오퍼레이터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라니어스의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라니어스는 매핑 데이터가 없는 미지의 실내를 배회하며 적병사에게 자폭 공격을 가하는 악마 같은 드론이며 문이 닫혀있는 방 앞에서 바닥에 착륙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매복하여 적을 공격하거나 오퍼레이터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비디오에서는 대형 상용 드론에서 라니어스를 공중에서 뿌리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니어스는 시가전이나 실내전을 상정한 대인용 배회형 탄약이지만 적이 배치되어 있는 참호나 방어진 지상공에서 라니어스를 뿌려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미래의 전장에서 적의 거점 제압은 대인용 배회형 탄약의 대량 투입도 선택사항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미 중앙군 사령관인 맥켄지 대장은 무인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병사부터 요리사까지 병종에 관계없이 모든 병사들이 카운터 드론에 관한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4년까지 조인트 카운터 UAS 센터 업 엑셀런스를 창설할 예정이며 무인기 대책의 비장의 카드로 꼽히는 마이크로파 무기에 대해서도 미 공군은 이것만으로 무인기의 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병력 손실이 큰 시가전에서도 드론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대만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의 74%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반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에서는 국민의 약 58%가 중국군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해 줄 것이라고 답했지만 대만 언론들은 지난 13일에 대만이 중국에 공격당하더라도 일본인의 74%는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중국군과 싸우는 것을 반대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에 대만 유사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해외용과 국내용에 따라 발언이 달라지며 입으로는 대만 유사시를 걱정하더라도 실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대만의 언론들은 대만이 중국에 공격당하더라도 일본인의 74%는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중국군과 싸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 것입니다. VOA의 주장을 요약하면 일본과 대만 사이에는 정식적으로 동맹 관계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양국 관계는 양호하고 특히 전 아베 총리와 차이 잉원 총통과의 노력으로 서로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부르기까지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베 총리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대에 경종을 울리며 방위비 인상에 주력했으며 총리직을 사임한 뒤에도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영국 파이널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고 5년 안에 나토 기준에 준해 방위비를 GDP 대비 2.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VOA 취재에 응한 일본 조치대의 나카노 교수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해제한 전 아베 총리는 해외용과 국내용으로 설명을 달리했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나카노 조지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전 아베 총리나 우파 진영은 미국과 대만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만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까지 말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극단적인 의견으로 일본에서도 크게 거론되거나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강행했을 때도 일본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외 전쟁에 참가하기 위한 방어제가 될 것이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템플대 재팬 캠퍼스의 킹스턴 교수는 대만인들이 일본의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대만을 찬양하고 사랑하지만 일본은 위험이 있는 곳에 자위대를 보낼 생각은 없기 때문에 대만을 찬양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민당 지도자들도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그럴 마음이 없고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이 통일교와의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의 유산은 모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언론이 실시한 신문통신조사회의 여론조사에서도 VOA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중국군과 싸우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인가라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22%에 불과했으며 반대라고 응답한 사람이 총 74%로 일본이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거나 주일미군 기지 사용에 대해서도 찬반이 분명히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미니기금회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만인의 약 58%만이 중국군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해준다고 답했고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만인의 약 60%만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자를 지원해줄 것이다라고 답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는 대만인들의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우파 정당이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 제공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우파 정당 연합이 승리하여 네타냐후 전 총리가 다시 총리로 복귀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간츠 국방장관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 문제와 이란 문제를 안고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비살상 장비 제공으로 한정했으나 이란 무인기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급증하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제 방공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공식 경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무기가 적의 손에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와 공유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방공 시스템의 수출용 버전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비살상 장비라면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의 특정 장비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국가들도 있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 이스라엘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가 생겨도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간츠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고도의 방공 시스템을 당장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루살렘 포스트는 고급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손에 넘어갈 것을 이스라엘 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자신들이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전차와 첨단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여 군사기술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수거한 제벨린과 NLAW를 무기 제공 대가로 이란에 넘기고 있어 이스라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 강경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네타냐후 전 총리가 다시 총리직에 오르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우크라이나 지원, 즉 방공 시스템 이외의 무엇인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